안녕하십니까, 스칸데디 박혜태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신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제 옆에 있는 A7입니다. A7 굉장히 접하기 쉬운 모델인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모델은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55 TFSI-E 모델입니다. 지금 옆에 서 있는 차는 23년식입니다만 최근에 24년식이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상품성이 굉장히 더 좋아지고 디자인도 업그레이드가 된 바로 요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또 주행도 해보고, 도대체 일반적인 A7과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55 TFSI-E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과연 좋은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즉시 출고가 가능한 차량도 있으니 아래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전시장에 정말 능력 좋은 영업직원 분들을 연결시켜 드리니까, 혹시라도 구매를 염두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A7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A6에서 조금 더 스포티한 쿠페 형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스포트백 차량으로 뒷모습이 너무나 멋있고, 이 A7이라는 차량이 나옴으로써 앞다퉈서 다른 브랜드들도 이런 스포트백 스타일의 차량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굉장히 스포츠성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A7을 그냥 요 디자인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유리한 차량이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연기관하고 전기차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으로도 갈 수 있고요, 하이브리드처럼 합쳐져서도 갈 수 있고요, 전기 충전을 해서 전기차처럼도 타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속도로는 135km까지, 그리고 거리상으로는 복합으로 47km, 고속주행에서는 50km 이상 거리를 순수 전기 모터만 가지고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도 20km 내외의 직장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평일에는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출퇴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다가 주말이나 연휴에 장거리 여행을 간다, 이럴 때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대부분의 생활 패턴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평일에는 출퇴근 위주, 그리고 업무 위주로 하다가 주말이나 연휴에 놀러 나가는데, 사실 전기차 너무 좋죠. 근데 장거리 한번 가려고 하면 조금 힘들다는 거, 그 단점들을 모두 보완되어 있는 모델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승을 하면서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요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참고로 23년형입니다. 24년형 같은 경우는 시트가 발코나 컴포트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운전석뿐만이 아니고 조수석까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디자인적으로도 외적인 부분 그릴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고요, 실내 요 인레이, 흔히 얘기하는 우드 그레인도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290만원 정도 상승은 했지만, 일단 발코나 가죽이 들어갔다는 부분에서부터 굉장히 상품성이 좋고, 시트의 모양 자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작년에 처음 한국에 출시를 했을 때 일반적인 모델 대비해서 가격이 오히려 낮은 이상한 상황을 보여줬거든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일반 내연기관의 모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A7만큼은 일반적인 내연기관, 그러니까 뭐 55TFSI라든지 50TDI라든지 이런 모델들하고 가격적인 차이가 사실상 없다. 작년에는 오히려 낮아서 그게 더 이상한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소폭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높은 가격이 아니고 일반 내연기관하고 비교를 해도 큰 메리트를 가진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차의 경제성은 훨씬 더 좋다는 점, 그거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굳이 차이점을 찾다면 일반적인 55TFSI는 3.0 가솔린 모델인 반면에 지금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55TFSI E 모델은 2.0 터보 직분사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렬 4기통 엔진이 들어가고 6기통이고 그 차이점은 있는데, 대신에 이 차량은 105마력급의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출력 면에서나 속도 면에서 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50마력대의 엔진과 105마력의 모터가 합쳐져서 합산 출력이 367마력이나 나오고요. 치고 나가는 힘인 토크만 보더라도 순수 엔진의 토크는 37.7토크이면서 모터가 35.7토크가 나와서 합산 토크는 무려 51토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2.0이라고 해서 단순히 평소에 2.0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 모터가 합쳐진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가 합쳐진 엄청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모델의 최대 장점이자 서울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약간의 지방, 제가 있는 이 원주만 하더라도 출퇴근 거리가 한 10km 내외인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복 한 20km 정도 되는데 요거를 충전을 하고 사용을 하면 기름을 전혀 일주일 내내 안 쓸 수 있고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일 교체 주기는 15,000km 뭐 동일하긴 하지만 오일뿐만이 아니고 일반 다른 소모품이라든지 차량 엔진에 대한 내구성이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A6를 열심히 고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가스켓 종류들이 엔진 열 때문에 열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오일이 새고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이 차는 엔진을 가동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부터 훨씬 더 긴 내구성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일반 다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좋은 모델들이 사실 많이 있지만 요 A7 같은 경우에는 순수 모터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한 30km 정도밖에 주행을 못하는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A7 같은 경우는 무려 47km, 한겨울철에도 30km 이상을 주행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겨울에도 웬만하면은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아파트가 됐든 주택이 됐든 이 충전기를 사용해서 충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차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차량뿐만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완속 충전만 가능하죠. 그래서 완전 풀까지 충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조금 안 되게 이렇게 걸리는데, 완전 방전이 된 상태에서 충전을 하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한 조금 남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2시간 정도면은 완전 충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완속 충전기의 장점이 뭐냐, 일반 전기차에서 사용하는 급속 충전기들과 대비해서 충전 시간은 긴 건 사실이지만 완속 충전기는 웬만하면 충전이 완료됐을 때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그런 강제성이 없기는 합니다. 추가로 벌금 형식으로 비용이 더 발생한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퇴근 후에 충전을 시켜놓고 어설픈 시간에 충전 단자를 빼야 되고 이동 주차를 해야 되고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밤새 꽂아놓고 아침에 빼는 그런 형식이 오히려 편의성 면에서 전기차보다도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충전을 안 하고 왔어요. 왜? 도대체 충전을 안 하고 차를 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충전을 안 한 상태로 지금 차를 타고 있는데요. 충전을 안 하고 차를 타면은 그냥 하이브리드 차처럼 됩니다. 물론 차량 무게가 한 200kg 정도 더 나가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면은 있지만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속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회생제동이 들어가면서 배터리가 충전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을 안 하면은 아예 탈 수가 없는 거냐? 그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장거리를 가시거나 충전 없이 타신다 해서 차를 못 타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차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전기차하고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들은 악셀에서 발을 떼면은 회생제동이 바로 걸리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앞에 차가 있어서 요게 속도를 줄여야 되면은 회생제동을 걸어주면서 충전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앞이 뻥 뚫려 있는 상황이다. 기어를 빼서 탄력주행으로 쭉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이 들어가진 않지만 쭉 나갑니다. 제가 지금 자율주행 안 걸어 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게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배터리 충전 안 되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속주행이나 장거리 주행에서는 훨씬 더 효율이 좋다는 건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점이 진짜 많은데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서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지금 주행을 하는 내내 계속 앞에서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주고 차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잡아주고, 그리고 반자율 주행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반자율 주행으로도 주행이 가능하죠.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는 전면에 레이더뿐만이 아니고 측면들에도 보조 레이더 센서가 있어서 2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으면 1차로에 있는 차를 감지해서 절대 1차로에 있는 차를 앞지르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운전자분들이 직접 앞지르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요게 원래는 다 상위 차로에 차가 더 빨리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차를 추월하지 않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출고를 하신 분들도 왜 앞에 차가 없는데 가속을 안 하고 앞지르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정상이냐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2차로에 있거나 3차로에 있으면 상위 차로에 차가 있고 더 느리게 가고 있다면 절대 앞지르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차는, 저희 아우디 차량들은 전방에 있는 차량만 레이더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앞부분, 측면부에 있는 차량까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 간략하게 장점들을 나열을 했는데, 사실 A7이라는 차량의 장점은 너무나 많고,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도 너무 많아서 두 마리 토끼를 한 영상에서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 이게 약간 죽도밥도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은데, 정말 그만큼이나 장점이 너무나 많은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은 더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은 저희 영업 직원들이 연락드려서 계약과 출고가 가능하도록 또 도와드리고, 설명도 저보다 더 자세하게 긴 시간 동안에 드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거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 저희 원주전 시장으로 오시면 제가 항상 언제든지 있으니까 그때 제가
이 좋은 점, 정말 얼마나 좋은지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A7이라는 장점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그 자체의 장점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상품성 자체가 너무 좋고, 다른 차들과 다르게 일반 내연기관하고 가격 차이도 없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크나큰 행운인 거죠. 거기다가 전자식 댐핑 컨트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승차감 또한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달리고 싶다 이럴 때는 또 완전 다른 그런 야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차가 또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터리가 트렁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게 밸런스가 조금 더 50대 5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간혹 시승하시는 분들 중에 그동안에 뒤가 살짝 날아가는 느낌의 그런 차를 타셨던 분들은 이 차를 타면은 뒤가 이상하게 안 날아가고 뭔가 꽉 잡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뒤에 묵직한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승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짧은 시승기는 이렇게 차 안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담 필요하신 분들 상담 신청 링크로 가셔서 상담 신청도 남겨주시면 딜러들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